산청의 작은 마을 예곡리에 겨울이 깊게 자리 잡았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박상철 노인은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78세의 나이에도 그의 발걸음은 어디론가 향하는 목적이 분명했다. 낚시 도구가 담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오래된 SUV에 시동을 걸었다. 오늘도 고기가 잘 잡히길.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몰고 나선 그는 평생 몸담았던 농사일을 그만둔 후 낚시가 유일한 낙이 되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서리에 덮여 은빛으로 반짝였다. 저수지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평소 같으면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저수지 언덕 위에서 차를 세우려던 순간 미끄러운 서리가 그의 계획을 바꿔놓았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어허. 당황한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차는 점점 빠른 속도로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핸들을 아무리 돌려봐도 소용없었다. 차량은 거대한 철덩어리가 되어 저수지를 향해 돌진했다. 쿵! 물소리와 함께 SUV는 저수지 속으로 빠져들었다. 차가운 물이 차창 밑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당겼다. 다행히 창문이 열렸고 그는 가까스로 차 밖으로 몸을 빼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저수지 바닥은 끈적한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발은 그 진흙 속에 깊숙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다. 물은 점점 목까지 차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119요?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예곡리 저수지. 같은 시각 칠원 지구대에서는 김창호 경감이 아침 순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55세의 그는 30년 넘게 이 지역을 지켜온 베테랑이었다.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음이 울렸다. 차량 추락 사고 발생. 예곡리 저수지. 익수자 구조 요청. 김 경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예곡리 저수지는 수심이 4m나 되는 곳이었다. 겨울철 물의 차가움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사이렌을 울리며 순찰차가 달렸다. 서리로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조급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시간이 생명이었다. 5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SUV의 지붕 끝만이 수면 위로 보였고 그 앞에서 노인 한 명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목까지 물에 잠긴 그의 모습을 본 순간 김 경감은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외투를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한겨울 저수지의 물은 온몸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이었지만 그는 곧장 노인을 향해 헤엄쳤다. 박 노인의 상태는 심각했다. 체력은 이미 고갈되어 있었고 발목은 진흙 속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선명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김 경감은 한 손으로 노인의 몸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진흙을 헤치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진흙을 파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가고 호흡은 가빠졌다.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무거워서. 노인이 포기하려는 순간 김 경감이
더욱 힘을 주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의 말에 노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두 사람은 진흙과의 사투를 벌였다. 김경감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노인의 발목 주변 진흙을 계속 파헤쳤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노인의 한쪽 발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쪽 발도. 김경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노인을 물 위로 끌어올렸다. 살았다.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수면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곧장 박 노인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고 담요가 덮였다. 체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노인은 구급차로 옮겨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구급차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김경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경감은 젖은 옷을 입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박 노인은 큰 부상 없이 퇴원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커피숍에서, 시장에서,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경찰관이 직접 물에 뛰어들었다더라. 한겨울 저수지에 말이야.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김경감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박 노인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봄이 오고 다시 낚시꾼들이 저수지를 찾았다. 그들은 물가에 앉아 낚시를 하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그 겨울날의 기적을. 저수지 위로는 다시 평온한 물결이 일렁인다. 하지만 그 물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선량함과 용기가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김창호 경감의 선택은 단순했다. 그는 그저 사람을 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단순한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겨울은 차갑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이 때로는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